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안전성은 물론이고 점점 중요해지는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세계 각국이 점검하고 또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어떻게 치러지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처장 나와 계십니다. 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거죠? 네,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이제 9월 29일부터 3주간 10월 17일까지 이제 동계올림픽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네. 강원도 평창 같은 장소죠. 네. 이곳에서 194개의 나라에 그래서 한 2만여 명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실제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한 90개 나라 정도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 2배 이상 많은 나라가 참여를 하죠. 규모가 있군요. 예. 세계 3대 환경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특히 유엔 차원에서 하는 이제 협약이 이제 기후변화 협약, 예. 그다음에 이제 사막화 방지 협약, 그거에 이어서 이 생물 다양성 그 협약이 그 3대 협약에 꼽히는데 네.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4년 전에는 이제 일본 나고야에서 열렸었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3주간 열리는 가운데 그 생물 다양성 그 당사국 총회는 그 10월 6일부터 10월 그 17일까지 열리는데 그 바로 전주인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MO, 뭐 네. LMO라고도 하는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그 규정, 의정서 이것을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그 10월 3일까지 예. 미리 사전에 열리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2010년에 일본 나고야에서 그 채택이 됐던 그 나고야 의정서라고요. 예. 그 우리 유전자원, 생물자원의 그 접근과 이익 분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의정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발효가 되는데 그것이 10월 12일부터 열리는 회의를 통해서 예. 발효가 되고 그 이행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 논의를 하고 의제가 많이 상정돼 있죠. 네, 10월 17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게 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2010년에 나고야에서 열렸던 10차 총회에서 예.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그 어떤 전략 목표를 예. 정한 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합의인데 이거를 이제 2020년까지는 아직 한 6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4년이 지났고 네. 이거를 이제 점검하는 의미가 크고요. 점검하고 2020년까지 과연 우리가 잘 이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목표에 대한 어떤 점검과 이행 계획을 다시 한번 그 결의하는 이런 네. 게 이제 가장 큰 내용일 테고 예. 또 하나는 2010년 마찬가지인데 그 나고야 의정서라고 해서 유전자원, 생물자원의 어떤 접근 그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예. 접근과 이제 그 이익을 여태까지는 그 배분을 안 했거든요. 이것을 정하고 있는 나고야 의정서라고 하는 예. 이게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의 부속 의정서 중에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50개국 나라가 비준을 했기 때문에 이번 열리는 평창 총회 자리에서 발효가 돼요. 10월 12일인데 예. 근데 아쉬운 건 우리나라는 여기에 비준을 안 했어요. 비준에 참여하지 않은 그 당사국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예. 상당히 좀 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발효가 되면서 어떻게 이행할 건가에 대한 그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의미가 크고 그래서 그 전에 또 그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쭉 열리는데 네. 그 바로 이전에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LMO, 그 GMO라고도 많이 얘기하는 예. 그 유전 그 변형 생물체의 예. 그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의정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로서는 아마 이 평창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그 생물 다양성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평창 로드맵 이런 형태로 아마 그 합의 도출을 꾀할 것이고 또 하나는 DMZ를 비롯한
그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물 다양성 예. 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걸 담고 있는 강원 선언문 이런 것이 채택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생물종의 다양성에서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의 다양성까지 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년 전에 있었던 나고야 총회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아치 타겟이 있다고 이거는 어떤 네. 얘기인가요? 그것은 정말 국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협상이 가능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인데 예. 그 아이치 타겟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치라는 그 지역에서 같이 이제 합의를 했다 그래서 그 지역명을 이제 따서 아이치 타겟인데 아이치요. 예. 이건 생물 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특히 NGO들이 한 길게는 5년 정도 그 수백 차례 회의와 워크숍과 뭐 자문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래서 제안을 해서 결국 합의하고 수립을 하게 된 건데 네. 주된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보호지역 우리가 뭐 국립공원이나 산림유전자원 보호지역 뭐 아니면은 뭐 백두대간 보호지역 뭐 여러 예. 보호지역이 있잖아요. 예. 이런 보호지역의 그 면적을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우리가 그 육지나 이제 내륙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한 17%, 또 해양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는 우리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달성하자. 이런 걸 포함해서 예. 현재 그 훼손된 그 생태계를 그 15% 정도는 다시 복원을 시키면서 회복시키자. 뭐 이런 예. 내용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계속 생물종이 감소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제로화시키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20가지의 과제 이런 것도 정말 이행 전략, 실천 계획이기 때문에 잘 네. 점검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총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세계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어떤 우리나라의 역할이라든가 책임감 또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생물 다양성 인식 증진, 시민들의 인식 증진이 아직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회 문제에서도 중요한 정책에서도 좀 비껴가 있어요. 상당히 그 주변에 몰려 있죠. 예.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발전 이런 거에만 너무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 나고야 의정서가 이제 발효가 되면 네. 당장 내년에 한 600억 이상이 그 로얄티로 지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해마다 5천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약품이나 화장품이나 뭐 건강식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입을 하잖아요. 네. 외국의 생물 자원들을 네. 할 때는 신고와 허가도 득해야 되지만 이걸로 상품화했을 때 이익이 발생했을 때 로열티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의 그 다른 나라의 생물 자원, 유전 자원을 취득하고 수입할 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긴 이익을 배분하게 되는 이런 나고야 의정서의 골자인데 여기 아직 비준을 하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수출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예. 아마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가입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건데 빨리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해서 네. 이런 그 생물 자원 강국 으로서도 가야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 10만 종의 그 자생 동식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국가에서의 종합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4만여 종밖에 안 돼요. 이 생물 자원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자원을 잘 관리하고 기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번에 또 평창에서 그 중요한 이 총회를 개최하는 만큼 예. 이 생물 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이행 전략, 이행 계획 이런 것들을 정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서 모범적인 어떤 생물 강국의 면모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인식 변화 플러스 더불어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총회의 핵심은 공존입니다. 인간과 생물의 조화와 균형, 이것이 생물 다양성 협약의 목적인데요.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더 나은 발전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